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의 빨간 맛을 찾아가는 주슐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또 맛집을 오픈하는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맛집을 찾기가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좀 수급 고임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평균 거래대금을 살펴봤더니 이달 들어서 10조 원 선으로 좀 감소한 모습들도 나타나고요. 기관에서는 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투자가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주슐랭 에피타이저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타이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가 바로 이 가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 몽니의 천정부지로 치솟는 게 바로 히토류 가격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히토류 가격 살펴보시면 테뮐 같은 경우에는 이 7월 대비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 가까이 좀 뛰는 모습이었고 산화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 역시도 7월 대비로 약 11%대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히토류가 많이 내장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국인데 거의 70% 이상을 중국이 히토류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을 조금 더 이제 공급을 제한하고 막게 되면서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는데요.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히토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중국에서 좀 제재를 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보여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국내 관련한 히토류 관련주들 그럼 흐름은 좀 어떻게 되는지 잘 추이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에피타이저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블랙웰이라는 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AI 칩의 좀 선두주자 엔비디아에서 신제품 블랙웰을 얘기를 나왔고요. 수요에 대한 급증 얘기를 또 어필을 했습니다. 젠슨항은 지금 한 인터뷰를 통해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많은 물량을 거래처에서 좀 다 주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내비쳤는데요. 지금 메타 MS에서는 클라우드 최초로 좀 블랙웰을 탑재했다라고 어필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밝혔고요. 또 나텔라 CEO도 엔비디아 협력 중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서 두 회사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어필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연일 또 상승세를 나타냈고 MS도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PU의 블랙웰이라는 이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연선 처리가 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도 있고 연선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예민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개인정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민감 데이터를 좀 다루는 것들도 내구성을 잘 넣어놨기 때문에 이 블랙웰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도가 급증한다라는 목록으로 되겠습니다. 이런 수요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대만의 폭스콘 회사에서도 엔비디아 관련한 이 수요를 막기 위해 받아들이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관련주들 국내에서는 반도체주 활활 날아오르는데 삼성전자는 또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국내 반도체만큼은 옥석가리가 좀 더 필요한 대목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에피타이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는요. 경영권 분쟁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경영권 분쟁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요. 바로 TA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13년 동안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최대 주주는 예림당이고 2대 주주는 대명선호 그룹인데 이 두 기업 간에 지금 TA를 놓고 경영권 분쟁이 한창입니다. 적극적인 지분 확보를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림당이 지금 최대 주주와는 2.67% 지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박빙의 대결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 대명선호 그룹이 이 경영권을 열심히 가져가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창출하고 싶다라는 명목으로 얘기를 좀 공시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명선호그룹의 신전략이 프리미엄화입니다. 일단 TA 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여기에 타는 승객들의 개인정보를 동의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승객 정보를 이용해서 리조트나 골프장 회원의 영업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또 팔로잉 하시면서 오늘 TA항공도 굉장히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앞으로 시세는 또 어떻게 이어갈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에피타이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슈 역시도 워낙 또 핫하죠? 금투세입니다. 지난주에도 다뤄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좀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금투세는 이제 유예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뭐 공식화되듯이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법 개정으로 이젠 가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자본시장 정책도 관심도가 국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회 이 사이에 충실 의무 대상도 조금씩 넓혀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키워드로 좀 보게 되면은 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상법 개정 논의에 따라 정부는 또 어떻게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될지, 이 금투세는 이제 정부의 키워드에 따라서 어떻게 갈릴지 이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금투세 얘기들 잘 살펴보시면서 관련한 이슈와 맞물려 있는 종목들은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피타이저 관련주 종목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타이저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히토류 관련한 소식이었는데요. 산업의 비타민으로도 불리고 있는 히토류의 가격 상승 추세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네, 관련한 흐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플렉스 6% 강세입니다. 그리고 이지도 4%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11시 반쯤 또 오르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살짝 줄여나가곤 있지만 여전히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또 유니온 머티리얼과 동국 RNS가 오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9시 반쯤에 반짝 크게 뛰어 올랐다가 오름폭을 줄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적게 3%, 많게는 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화전자도 5%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총이 작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짜실 때는 변동성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타이저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한 이야기였는데요. 엔비디아의 AI 칩, 즉 블랙엘의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살짝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오만전자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HBM 관련주들은 굳건히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오늘 5%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19만 닉스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까지 부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미반도체 7월과 비교했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SK하이닉스와 함께 손잡고 긍정적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5% 강하게 시세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크윙이 1%권 강세에서 계속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PSK홀딩스와 K시텍이 마찬가지로 4%, 9%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나란히 오늘 HBM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슈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티웨이 항공 경영권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경영권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 티웨이 항공 주가 흐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특징적인 게 11시 반쯤 이후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10% 넘게 오늘 급등세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11시 반부터 쭉 빠지면서 현재는 8% 강세권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봉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현재 3,000원대에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명 소노그룹과 관련된 관련주도 오늘 일중 차트 살펴봐야겠습니다. 대명 소노 시즌 오늘 흐름은 어떤지 관련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티웨이 항공의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대명 소노 시즌도 현재 밀리고 있는데요. 16% 강세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도 같이 참고하셔서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 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피타이저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오후장까지도 저희 주슐랭과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지금까지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선물도 받고 종목 고민도 훌훌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 주슐랭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6958-908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자 참여
샵 9083번으로 무료 100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문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세 번째, 유튜브 참여.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를 입력해 주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시청할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딜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주슐랭 종목 상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로 준비가 되고 있는 주슐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요. 종목과 시장 궁금증들 쏙 시원하게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세요. 전화 지금 주시면 아마 많이 또 저희가 채택 확률이 높아질 거고요. 문자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됐던 내용에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 동의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분과 함께 그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딜사이트에서 강호진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네, 한글날인데 뭐 특별하게 뭐 하신 일 있으세요? 아, 할머님이 생신이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좀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에 생신을 맞으셨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우리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장이 맥을 못 추다 보니까 그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궁금한데 한 줄평 몇 점인가요? 일단 점수는 2개인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좀 네. 많이 왜냐면은 줄 수 없다. 그쵸,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아직까지는 수급이 이분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급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네.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수급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런 메이저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은 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좀 좌지우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물론 코스닥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좀 이끌어가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으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1,000억 원대 지금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수급이 좀 안정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조정 중간중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다만 속도 조절만 잘하게 된다라 잘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무리 없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엔 그래도 시장을 누를 만한 그런 특별한 악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수급적인 체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흑백 요리사의 안성재 셰프가 있다면 주슐랭에는 우리 또 강호진 셰프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하게 지금 내 종목 잘 수급 들어오는지 아니면 수익 잘 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아마 셰프님이 잘 체크해서 어떻게 레시피 가져가야 될지 알려드릴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또 종목과 문자 또 전화 상담 좀 받아봐야 될 텐데 우리 입맛 벤트님, 마르틴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만에 FOMC 의장님이 오셨어요. 금요일에 또 금리에 대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 먼저 받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죠? 네네, 잘 네, 들립니다. 종목 비중 그리고 매수가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종목은 지금 NH투자증권이고요. 네, 매수가는 12,5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12,500원. 지금 그러면은 수익권 아니세요? 네, 약간 좀 예전부터 넣어놨어가지고 오, 알겠습니다. 증권주를 들고 계신 좀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 왜 나는 NH를 굳이 좀 이렇게 사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알고 싶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제가 주거래 은행이 이쪽이라서 그쵸.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쓰는 거를 좀 더 키우고 싶다 해서 했는데 수익도 나니까 일단은 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더 얼마나 갈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쭤볼게요. 강우진 전문가님, 네. 쓰는 주거래 은행을 이렇게 좀 사용하다 보면은 거기에 관련한 증권을 또 투자하게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NH투자증권 증권주 안에서는 좀 어떻게 매력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고요. 더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사실상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 일단은 연말까지는 좀 들고 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 이전에 금융주를 투자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배당 때문에 이제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략적으로 900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가로 봤을 때 8% 후반대 수익률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배당금을 좀 노리고 또 연말까지 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막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저항은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올해 이미 밸류업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 금융주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상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되는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배당까지 좀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연말까지 들고 가시고 배당금 이제 수령 이후에 배당락 이후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증가를 했을 거라고 좀 보는데, 일단 3분기부터 조금 둔화되는 게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고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좀 상승률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은 재료 같은 경우엔 이제 배당금 요거 하나만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볼 텐데, 지금 하단에서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 추세선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9월 말 10월 초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 추세선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지금 13,500원 구간 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추세가 좀 깨지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당금까지 좀 고려를 할 것인가, 혹은 내가 시세 차익 부분만 가지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방으로는 14,000원 구간 정도, 그다음에 하방으로는 13,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방 하방이 진짜 타이트하거든요. 시청자님, 상방 14,000원, 하방 13,500원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탈되면 추세 깨질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0145번님 햄버거 선물 세트 저희 드릴 테니까 전화는 끊겼지만 저희 방송은 보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후 2시쯤 050으로 전화 가면은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고 선물 후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렇게 전화도 끊기고 또 상태가 또 불량할 때가 있어요. 전화 연결이. 그럴 때는 여러분들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TV를 끄고 전화를 해주시면 좀 잘 들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뭐 많은 분들 오셨어요. 좀 얘기를 한다면 너튜브에 우리 간보노님도 어서 오세요. 카니님 그리고 우리 마르트님 반갑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로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너튜브로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도 볼게요. 3645번님의 셀트리온입니다. 19만 8,000원이고 와우 비중이 거의 50% 절반을 좀 갖다 넣으신 상품이 될 것 같은데,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오늘은 거의 뭐 3%가량 올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비중 한 50% 딱 담고 계신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자는 우리가 소액주주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에 몰입해야지 그만큼 수익이 난다. 또 다른 분들은 그래도 분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비중을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50%도 괜찮나요?
셀트리온? 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뭐 테마주나 중소형주에 투자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말리고 싶지만 그래도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50%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워낙에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계속 좀 강조를 드려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으로 인해서 조금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좀 희석이 된 부분이 있지만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항암제나 면역 뭐 부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측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데 사실 주가는 조금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요즘은 중소형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들도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아쉬워요. 21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상방으로 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선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21만 원 구간 올라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21만 원을 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뭐 이전 종가상 고가 구간인 23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안에서 좀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중 50%를 좀 가지고 계신데 또다시 21만 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좀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조정을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이 추세선 하단부 이탈하지 않는 정도만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또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축소했던 비중을 또 다시 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이 충분히 좀 상승 재료를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중앙 아메리카에서 이 항암제 부문에 있어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다. 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셀트리온과 관련된 좋은 호재거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완벽하고 자신감 있는 좀 대형주 쪽으로는 그래도 비중 뭔가 확대하는 거 괜찮다. 추세 이탈되지 않으면 좀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의견 저희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너튜브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우리 또 브로티지님이 휴가 기간 동안 주슐랭이 성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제발 저희 또 소문 많이 내주세요. 재밌었다. 정말 유익한 방송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소문 많이 내주셔서 성지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또 강훈희 전문가님 굉장히 네. 팬들이 많더라고요. 오실 때마다 네. 진짜 미리 채널 고정하고 있겠다 하면서 댓글이 막 올라와요. 네. 뭐 팬분들의 이런 사랑이 좀 버겁진 않으세요? 살짝 좀 부담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좋은 수익률로 좀 보답을 해야 되다 수익률을 보니까. 또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 더 열심히 또 뽑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줄이는 거는 역시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미슐랭의 셰프 같은 느낌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가요? 굉장히 네. 좀 타이트하죠. 네, 좋습니다. 이분하게 네. 타이트하게 가보도록 네. 할게요. 수익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강훈진 전문가님이 그만큼 고심해서 잠시 뒤에 여러분들 수익의 맛에서 공략주 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튜브에 또 우리 마르틴님께서 뉴플렉스 지금 신청해 주셔서 살펴볼게요. 그 전에 전화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먼저 받아보고 유튜브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기운이 네, 너무 안녕하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기운이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쵸.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알겠습니다. 평단가 그리고 비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단가 8만 원이고요. 비중 네, 10%요. 비중은요? 10%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마음이 많이 찢어지죠. 맞습니다.
공감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국민전자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바닥이겠지 하고 사셨을 것 같은데 혹시 삼성전자를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도 난 들고 가고 물타기를 좀 할 거다 이쪽으로 보시든지 전장가요 후장가요? 약간 후자 쪽으로 생각하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힘든 상황을 좀 지금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네. 7층에서 8층에서 저 있어요 하시는 곡소리 네. 하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거든요. 네. 그분들께 뭔가 한마디 해주시고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오늘 52주 신저가 또 깨고 들어갔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또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예 보수적으로 보시는지도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좀 물탈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래도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다릴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특히나 더 영향력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타기를 할 때 혹은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할 때 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지금 매수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 주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메모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HBM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금 답이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들만 나오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한다. 이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 부문을 좀 본다면은 역시나 지금 뭐 스마트폰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이상의 뭐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적자폭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전기전자나 혹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좀 메꿔 왔는데 지금 이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좀 이 전망 자체가 좀 선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AI에 대한 산업이 좀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서 얼마나 좀 비중을 차지해 줄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HBM3E마저도 만약에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HBM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좀 뒤로 밀리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HBM4에 대한 투자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통과를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이 HBM4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기대감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슈들을 지금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섣부르게 지금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이건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삼성전자 지금 많이 빠졌다, 저가 매수 들어가자. 뭐 사실 삼성전자를 1, 2% 단타하자고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완전한 이 저점을 좀 잡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질 때 그때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8만 원에 가지고 계셔서 좀 마음은 좀 아프시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충분히 한번 기다려 보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의 추이나 뭐 이런 전망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일단은 보시고요. 힘들어도 좀 주가 추이 보시고 턴어라운드 좀 되고 있다. 그럴 때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 선물 드릴게요. 햄버거, 커피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드시면 기분 좋아지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맛있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거 좀 마음에 드실까요? 저 커피요. 좋습니다. 커피 드시면서 기분 전환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가자 외치고 끝낼게요. 삼성전자 가자! 가자.
네, 고맙습니다. 저만 했네요. 자, 너튜브 지금 사연들 보니까 삼전이랑은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다, 질린다 이런 분도 계세요. 많이 그러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들 제 사이트 경제TV 오셔서요. 나를 정말 질리게 하는 종목에게 한마디를 올려주세요. 저희가 참신한 답변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질리게 했던 그 종목을 향해서 한마디씩 재밌게 답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 그러면 마르티님 사연 보겠습니다. 뉴플렉스입니다. 6,730원에 매수가 10%인데 손절할까요? 아니면 일괄매도 다 누르고 바이오주 하나 담을까요? 이분 진짜 지금 마음이 처참한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일괄매도를 누른다? 난 이제 패닉이다, 포비아다. 난 이제 더 이상 다시 새 판에 새 물을 담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 지금 한두 분 아닐 텐데 그분들에게 일괄 매도는 언제 하는 거냐 이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괄 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칠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이 다 났을 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정말 그런 재무가 안 좋거나 지금 소멸된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만 아니면은 지금 전량 매도를 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반등의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왜냐면은 제약바이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뭔가 사활을 걸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 상반기 한 6월, 7월 정도만 됐어도 사실 제약바이오에 좀 과감한 베팅을 할 만한 시점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신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꺾였던 것처럼 제약바이오도 사실 언제 꺾일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참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뉴플렉스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 6,73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단기 변동성을 한번 기다려볼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에 좀 상승 나왔었을 때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틀차죠. 상승 이틀차에 9월 27일 날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3,35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윗꼬리가 달린 이 양봉에서 1,400만 주 정도가 발생은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을 다 반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의 변동성은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한번 기다려보자. 게다가 지금 11이평선 구간 혹은 이 첫날 기준봉이 될 수 있는 이 첫봉의 고가권 정도는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6,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 번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 조정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눈에 띄는 이 물량 출회가 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은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요즘 또 XR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왔죠. 특히나 이 메타 퀘스트 부분이죠. 그래서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에 좀 들어가는 FPCB를 좀 만드는 회사로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계속적으로 흑자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 좀 흔들린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만큼의 지금 이전에 13,000원 구간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선에서 혹은 8,000원 구간까지의 레벨에 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한번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없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과 함께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평선까지 단숨에 좀 돌파했었던 만큼 힘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근데 만약에 단기 변동성이 좀 나타난다. 슈팅이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이 나오면 좀 챙겨가고 단기 변동성 나오면 그때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 얘기 주셨어요. 마르틴님 일단 일괄 매도는 안 하시는 걸로 수익 날 때 하시는 걸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사연을 받아보는 상황 속에서 언제 경기가 좋아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철학적이고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우리 네. 전문가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언제 경기가 좋아졌다는 신호를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수급입니까? 아, 경기가 좋아졌다. 근데 사실상 저는 올해도 충분히 경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상반기에 워낙에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엽기저가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여전히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이 증시를 좀 봤을 때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연착륙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무착륙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또 담아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위축돼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힘들다는 게 아니라 담을 때다, 기회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네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19번님은 대원전선으로 좀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3,800원에 15% 비중인데 손실 보고 있어서 고민 많아요. 이런 사연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전력망 특별법 논의가 좀 착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는 오늘 2,975% 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손실을 좀 보고는 있지만 전선주들이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에 뭐 그렇게 뭐 큰 뭐 이렇게 호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도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국내 증시의 좀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물론 좋기는 합니다. 근데 그 미래의 실적까지도 전부 다 당겨서 한꺼번에 올리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제자리로 뭐 이전 시세 초입 구간까지 회귀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에 참여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늘.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선주들도 좀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지 않을까, 그런 섹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금 뭐 단기 실적만 좋고 뭐 금방 꺾이는 그런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근데 다만 지금 매수가가 어느 정도 좀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뭐 물타기를 한 차례 하시고 그러니까 평단가를 조금 낮추시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좀 정리를 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상반기부터 굉장히 좀 좋았던 혹은 시장에서 크게 수급을 받았던 섹터들이 이번엔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가권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평단가를 낮춰두고 한 중간 어깨 정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국내 증시가 좀 유독 이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과하게 불기둥을 좀 뿜어내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는 완전히 소멸되고 주가가 완전 다른 섹터 혹은 다른 테마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업 펀더멘털은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다른 섹터나 다른 테마가 죽을 때 이제 다시 실적 모멘텀으로 그 주가들이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런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전선의 차트를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혹은 잠시 반등이 왔던 때 그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 주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오전이 지금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딱 이 흐름만 보더라도 시장의 흐름 혹은 이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바로 물타기 할 시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적어도 1000만 주 이상 혹은 2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할 때 그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좀 실적을 한번 보시더라도 이제 작년부터 갑자기 이 드라마틱한 성장이 좀 나타났거든요. 뭐 영업이익이 한 해 동안 23억, 13억을 기록하다가 작년에 13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10배가 증가한 수치죠. 그런데 지금 1분기, 2분기만 보더라도 7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더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절반을 넘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천만 주 이상 거래량 실릴 때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실적은 괜찮고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다. 그러나 일단은 좀 금방 꺾일 산업이 아니니까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5519번님께는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고 꼭 제작진과 함께 연락하셔서 선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좀 볼까 봐요. 펩트론 오늘 급등하는 종목을 9283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7만 원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분. 그렇죠? 30% 비중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라이 릴리에 또 원픽을 받았던 펩트론입니다. 평가 계약 체결을 했고 위고비로 인한 이 버퍼를 굉장히 충분히 받는데요. 이게 한편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의사 처방 후에 사용된다라는 리스크 하나, 두 번째 보험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당장은 지금 주가는 좋지만 이런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발목 잡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보다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것 자체 이 시장 규모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보험 적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비만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다이어트에 대한 게 거의 평생 숙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솔직히 이거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다이어트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제 식료품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많이 하시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혹은 뭐 이제 헬스장이나 PT 등록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보험이고 뭐고 그냥 나는 뭐 비만 치료제 쓸련다. 한 방으로 그냥 가겠다. 네, 그 돈이면 그 돈이다. 그렇죠. 그런 어. 생각이 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그럼요. 때문에 니즈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이 시장의 규모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오늘 지금 이거 들어가신 것 같단 말이죠. 네. 단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거를 짧게 봐야 되냐, 그럼 좀 그래도 좀 기간 두고 봐도 되는 거냐, 이거를 전략을 오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다가 그렇죠. 지금 차익 실현이 한번 쭉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도 특별히 수급이 갈 만한 곳이 없었고 거기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씩 툭툭 나왔단 말이에요. 네. 또 어제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라이 릴리와 함께 이제 기술 플랫폼을 공유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또 이런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거는 단기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쭉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만 원에 지금 딱 진입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좀 흐름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준다. 혹은 일단은 8만 원 구간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8만 원까지 열어두되 이거를 지금 비중을 30% 정도를 태우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수익권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뭐 3분의 1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보고 좀 분할로 이익 실현하시면 바로바로 좀 이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익 실현하시면서 일단 펩트론이나 이런 단기 테마성은 짧게만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튜브에 어차피 죽을 거네 다이어트 왜 하냐 이런 분도 계시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하신 분도 계십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도 좀 다양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선물을 안 드리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892883번님이네요.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릴게요. 아 건강식 드리면 참 좋으련만 그쵸? 저희가 오후 2시쯤 방송 끝나고 0505로 전화 가니까 받아주시고요. 우리 마르트님께도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샵 9083으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강호진 전문가님 또 우리 주슐랭의 3스타 아니겠습니까? 미슐랭 스타입니다. 이분의 수익률을 보시면 왜 이렇게 미슐랭의 셰프인지 아실 겁니다. 수익률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강호진 전문가님 이분하게 지금 수익이 너무 좋습니다. 녹십자, STX, 그린노지스, 국제약품부터 샤페론까지 지금 계속해서 차고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그냥 너무 그냥 별 3개도 아니고 5개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익 맛집이죠. 샤페론 볼까요? 지금 58.2%. 와우. 주가가 잘 가다 못해 너무 잘 가요. 전략을 좀 다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8%면 더 끌고 가도 되는지 여기서 스탑할지 알고 싶네요. 네, 일단은 지금 뭐 21선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우리가 4,800원 구간 정도를 종가상으로 지켜주지 못하면은 그때는 완벽하게 좀 전량 수익 실현하시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이 1,389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000원대까지 한번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 3배가 넘는 그런 수준의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이 거의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를 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급이 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 가운데서 조정이 나왔을 때 뭐 10일 이평선 혹은 20일 이평선 이렇게 좀 단기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지지선 가운데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재진입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이제는 뭐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기술적 반등을 좀 공략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워낙에 좀 이슈들이 좀 많고 다양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한 종목에 좀 바라볼 필요 없고 계속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내에서 뭐 순환매라든지 혹은 눌림목 매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수익은 가능하다. 샤페론에 대해서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가져가 보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기분 좋게 계속 수익 극대화 노려보시면 좋고요. 샤페론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대단하네요 진짜. PNT도 볼까요? 월요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따끈한 종목인데 단 2거래일 만에 7% 지금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더 높이고 갑니까? 맙니까? 전문가님, 2거래일 만에 막 네. 벌써 올라가요? 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제 목표가에 이제 도달하지는 못했는데 아직 뭐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급은 결국 계속적으로 돌고 돌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잘 공략을 하면 이렇게 좀 단기적인 수익도 충분히 우리가 챙길 수 있다. 뭐 이틀 만에 7% 정도라면은 그래도 만족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쫓아가기보다는 이런 순환매를 우리가 잘 공략을 해보자. 이 돈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가 물론 주축을 지금 이루고 있지만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오르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올 때 그 수급들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또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약바이오였다. 그러면은 무작정 제약바이오 쫓아가기보다는 뭐 눌림이 나와 있는 다른 제약바이오 혹은 뭐 수급을 못 받았었던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 안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쪽 눌릴 때 좀 그때 수익을 좀 극대화해서 챙겨가 보자라는 거네요. 일단 단기로 일단 PNT 수익 좀 챙겨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공략주 지금 AS 도와드렸고요. 또 우리 주슐랭의 셰프님이 또 새로운 메뉴, 새로운 종목을 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응 티귿 네 글자의 초성 힌트고요. 이어지는 설명은 우리 강우진 전문가님 얘기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좀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좀 폭이 축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상이 가시나요? 네 저는 글자. 사실 하나도 예상이 안 가서 네. 저걸 보고 여러분들 의료기기랑 연관을 지어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근데 여기 의료기기랑 전혀 다른 답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IU 팀 뭐 이러고 정답은 주슐랭 사랑해 이렇게 감사합니다 준중님. 그리고 오이 알탕 이거 오이랑 알탕은 좀 맛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IMT 그리고 임영웅 털 아우 죄송해요. 또 유아인 룩 뭐 이렇게 용의 털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진짜 아이디어 네. 뱅크 분들 다 모이신 것 같아서 네. 우리 전문가님이 딱 마음에 드시는 두 분 딱 이름 불러주시고 한마디 한 다음에 딱 정리할까요? 네, 일단은 꿈돌이님. 알탕을 외쳐주셨는데, 네. 네, 뭐 갑자기 좀 뜨끈한 알탕이 좀 생각나기도 배가 하네요. 고프시는 시간이니까. 그리고요. 네, 그리고 존중님. 음. 주슐랭 사랑이라고 해주셔서 사실 정답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마음이 네. 갔어요. 알겠습니다. 존중인가 꿈돌이님께 마지막 한마디 하고 정답 외쳐주세요. 네, 지금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 계신데 다음에도 또 좋은 이런 드립들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신한 네. 답변 기대하면서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MI텍이라는 종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정답이 좀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MI텍이라고 하면 이제 앞서 보신 그 이미지가 바로 이제 스텐트라는 겁니다. 이제 스텐트라고 하면은 뭐 혈관이나 혹은 이 내장들의 관을 좀 넓혀주는 그런 기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이 노령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런 스텐트와 같은 의료기기 시장도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I텍 같은 경우에도 좀 꾸준하게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MI텍 같은 경우에는 혈관은 아닙니다. 비혈관용 이 스텐트를 좀 제작하는 전문 기업이고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죠. 게다가 글로벌 5위로서 어느 정도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 실적 비중을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5%가 내수고 75%가 수출이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도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실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래도 크게 흔들림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22년도가 이제 가장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100억대를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54억, 38억으로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MI텍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인수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를 지금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15,7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가격대가 주당 14,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흐름이 좀 나왔었던 건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과는 무관하게 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기대감이 없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다 반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 이런 실적만으로도 주가가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전에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림푸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유통사인데 여기서도 이 MI텍의 경쟁사인 태웅 메디컬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인수 가격대가 시총으로 봤을 때는 한 4,700억에서 4,800억 정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MI텍 같은 경우에도 이 14,9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4,000억 후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2,600억대이기 때문에
이 스텐트 기업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좀 엿볼 수 있는 금액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유럽 유통사인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 이 태용 메디컬 경쟁사를 인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MI텍에 대한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산이 되게 되면서 다시금 이 MI텍과의 재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계약이 들어갈 때마다 가격 인상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안으로 아마 이 재계약건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가격 인상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므로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다시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가격 인상 부분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MI텍 같은 경우는 원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20%대, 30%대. 근데 이번 1분기에 40%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만큼 좀 수익성이 좀 좋은 기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성이 아까 말씀드린 판가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익성이 더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에는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역시나 뭐 돈은 계속 꾸준히 벌어왔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한 7% 정도대, 그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500%대로 재무 안정성도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권인 상황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전략까지도 빠르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000원에서 8,200원 사이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9,000원 구간까지는 너무 타이트하고 충분히 이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적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 재계약권까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 구간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1차 목표가는 1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되어 있는 7,150원으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라인은 7,150원, 목표가 10,000원으로 좀 잡았고요.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고 일단 꾸준히 재무적인 안정성도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MI텍 여러분들 관심주로 한번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좋은 정보 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후장에 또 한시 구간에는 어떤 시장 상황들이 좀 변화되고 있는지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킥포인트의 박수현입니다. 오늘도 오전장 흐름과 함께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엇갈렸던 상황 속에서 오늘 외인들의 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요. 코스피 쪽에 기관의 매수가 꽤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2천억 규모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가 오름폭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새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SK하이닉스가 불기둥 뿜어내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 코스피 2,600선 위로 올라탄 모습입니다. 관련주들 상황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주, 오늘 흐름 좋습니다. 특히 현대그룹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 공모가 범위가 확정되면서 이제 정식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쏠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차 오늘 1%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도 나란히 현대차 따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현대차가 오르면 기아도 함께 올라갔는데 오늘 기아도 마찬가지로 2% 빨간불 켜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쭉쭉 오름세 그려나가고 있었던 HL 만도도 오늘 2% 강하게 올라가면서 자동차 대표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다 빨간불 켰습니다. 이어서 전장에서 KB금융을 제외하고 일제히 파란불 켰었던 금융 관련주들 오늘은 또 다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주 쪽으로도 현재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 양봉 그려나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이너스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전장에서 떨어졌었던 신한지주 그리고 BNK 금융지주가 오늘 각각 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카카오와 함께 나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도 오늘 1% 플러스권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에피타이저 때 다뤘던 한공과 히토류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게 시세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조선과 비만 관련주 쪽으로도 오늘 훈풍 불고 있습니다. 반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사이에서 약간 위태로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캠처럼 연이어 오르면서 최근 계속해서 빨간 양봉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요. LG에너지솔루션과 대주전자재료, EV 첨단 소재처럼 파란불 켜면서 약세로 돌아선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된 호실적으로 전장에서 신고가를 새로 갈아치웠는데요. 오늘 조정이 들어온 듯한 모습입니다. 또 CCC 스틸 최근 크게 쭉 올라갔었는데 여전히 굳건하게 지키면서 빨간색 양봉 그려내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만 원까지 쭉 뛰어 올랐었는데 어느덧 주가는 5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 종가까지 어떤 흐름 그려나갈지 관심 가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간밤에 1% 넘게 밀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흐름 가볍게 훑어봤는데요.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챙겨봐야 할지도 자세히 들어보면 좋겠죠.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코스닥은 떨어지는데 코스피는 오르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어떻게 전략 챙겨가야 할까요? 네, 외국인이 여지없이 또 팔고 있습니다. 지난 휴일 전이었죠. 10월 8일에도 외국인 매도가 있었고요. 오늘도 외국인 매도. 중간중간에 그래도 9월 하순부터는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나오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매도가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의 시장이 코스피에서 특히나도 펼쳐지고 있고 이 매도는 피하기가 힘들죠.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로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월 8일에도 2,500억 정도, 오늘도 1,000억은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삼성전자 2,000억 원 이상의 그런 매도가 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삼성전자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은 코스피에서 특히 외국인의 수급은 개선이 되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섹터로만 지금 3,600억 외국인이 순매도거든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순매도는 2,800억입니다. 그러면 사실 전기전자 빼면 외국인이 코스피 사고 있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로 집중된 이 매도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게 되는, 수급적으로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분위기가 좋았었던 2차 전지 쪽으로도 일부 좀 매도가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크게 2차 전지에서 수급적으로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의 SDI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가 가장 좀 수급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여전히 확신이 없어요. 반도체가 모조리 좀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엔비디아도 올라갔고요. 오늘 SK 하이닉스도 지금 4%대의 4.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고가가 한 5.6% 정도 찍었었거든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61선 위까지 올라왔고 외국인들 연기금들 다 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엔비디아도 올랐고 삼성전자도 사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사고 있고 또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전체적인 위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을 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가격이 좀 쌉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6만 원 아래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실적들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매도를 맞서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2차전지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 로보택시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공개가 되기 때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죠. 격언이. 이 뉴스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뭐 그래서 이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사실 최근 이 한 2달 정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었지만 또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었는데 시장은 굉장히 닫혀 있는 답답한 모습이었지만 2차 전지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매물도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 2차 전지가 뭐 굉장히 나쁜 악재가 나타나서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이 단기적으로 올랐고 로보택시에 대한 뉴스가 공개된다라는 이 점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는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뉴스가 나왔을 때 매물이 나올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이틀 정도는 확인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주와 자동차가 잘 오르죠. 특히 금융주가 눈에 확 띕니다. 오늘. 이 양매수가 들어가는 섹터가 오늘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매수가 들어가는 게 금융업입니다. 금융업 안에는 이 은행 지주사들, 그러니까 은행이 중심이 된 이 금융 지주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뭐 사실 계속적으로 좋았던 건 KB금융인데 KB금융은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에 4대 은행주들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보험사들, 삼성화재라든지 이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DB손해보험 이런 보험사들까지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 그 밸류업 관련된,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책이 발표가 되는데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1월 달과 2월 달에 움직임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움직임이 좋았는데 실적도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주 환원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얘기했거든요. 이 밸류업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갔죠. 실적 시즌에 실적도 잘 나올 텐데 여기에 주주 환원책이 구체적으로 좀 더 발표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금융주들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섹터들도 좀 살펴보면 자동차가 그다음에 많이 사고 있거든요. 운수장비 쪽에서 자동차,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까지 모두 다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양매수 들어가는 섹터가 의약품, 헬스케어입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오르지만 오늘은 그 밑에 있는 시가총액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이 좀 더 화려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올바이오파마가 10%대, 대웅제약과 대웅이 3%와 6%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 유동성 확대의 속도는 좀 조절이 되겠지만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은 24년도 연말이 갈 때까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게 헬스케어 섹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헬스케어는 특히 기관이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투신과 연기금이 이 섹터를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다는 점 이런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처럼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밸류업 쪽으로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 말고도 밸류업 관련해서 다른 종목도 오후장에 챙겨보면 좋을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사실 네이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목을 최근에는 많이 못 받았죠. 사실 개인들이 굉장히 사랑한 종목들 중에 하나였죠.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한 2년 전, 사실 코로나 시기까지 좀 놓고 보면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개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사랑은 많이 받았었고 관심도 많이 받았었지만 23년도 후반, 24년도 초반까지는 다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 계속해서 떨어졌거든요. 23만 원 이상까지 올랐던 주가가 15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17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실적 개선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적 뚜껑 열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요즘에 움직이고 있죠.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견고합니다. 이 영업이익이 5천억 원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30%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의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네이버의 우려스러웠던 점이 커머스, 그러니까 이 인터넷 쇼핑 쪽이죠. 커머스 성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이 중국에 있는 이 플랫폼들이 한국으로 진출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른 이런 커머스 업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런 커머스에 대한 우려감들, 광고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인데 커머스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커머스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네이버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최근 들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머스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만 해결이 해소가 된다라면 사실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쌉니다. 밸류에이션이 12개월 예상 PER이 1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도 싸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빼먹을 수 없는 게 주주환원책입니다. 이제는 성장이 예전보다는 못하죠. 주주환원책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 기업에서도 관심을 놓기가 쉽지 않죠.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자사주 매입 4,012억 원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환원 강화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사실은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종목은 이전에는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주주환원책까지 관심되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낮고요. 우려감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주주환원책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기업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이다라는 점,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사주 매입과 또 주주환원 관련 책들이 새로운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바라면서 오후장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이었습니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버노의 리포트 시간이죠. 네, 하버노입니다. 시장 자체가 꼭 연휴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좀 쉬고 다른 나라들은 올라가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그래도 오늘은 약간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리포트를 또 열심히 읽어서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도 리포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열심히 좀 골라왔으니까 세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좀 보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사실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고 사실 산업적으로만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데 지난 15년 동안 조선업을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조선업은 정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때와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고 긍정적인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좀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 주평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조선주 생각해봐야 할 세 가지 이렇게 좀 선정을 했는데 사실 조선업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전략, 시기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선정해온 산업 리포트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는데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요. 일단은 조선주 쪽에서 올해 주가 수익률입니다. 보시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데 이 기준점을 잡아보자면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느냐?
결국 수주입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제 뭐 함정 관련된 부분들 좋은 얘기들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요 이제 검은색으로 점점점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게 이제 하나오션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주가가 특정한 박스권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상승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선업들 사이에서 가장 수주가 조금 더디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쪽들보다는 조금 주가의 탄력도가 좀 느린 부분이고요. 뭐 HD그룹주가 월등하게 좋은 상황들은 요 색깔별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특히나 이제 한조회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조선업 쪽에서 수주 부분을 월등하게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3사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3년 동안 이제 뭐 친재생 관련된 이런 조선 쪽에서는 6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질 정도로 좀 압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주에 따라서 참 조선업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실적이 좀 이게 또 빨간 선으로 쫙 돼 있는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싹 달라질 때의 흐름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업이 들썩들썩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조선업들이 조금의 이런 조정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후판 가격이 좀 변동이 생기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대제철이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좀 제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워낙 중국 쪽에서 저가 물량을 이제 밀어내는 흐름들이 있어서 철강 가격을 워낙 좀 싸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 반덤핑 관세를 통해서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원재료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죠. 근데 조선업이 달릴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고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후판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업 쪽에서 좀 크게 충격이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 사이클이 뭐 세 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 타이틀이 나오면 조선업이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판 가격이 굉장히 논의가 될 때 좀 좋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업, 인력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판 가격이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조선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을 좀 길게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07년, 8년, 9년까지 어마어마한 조선업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시가총액 상위에 단연 조선주들이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핫했는데 그때의 지금 신조선가랑 지금 신조선가가 거의 좀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한 1.6 정도 수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조선가가 올랐다가 조금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신조선가가 눌리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조선주들이 달릴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조선가가 꺾이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요단이 줄어들고 공급이 완전 좀 꽉 차야 되는데 최근에 뭐 중국에서도 수주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조선가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신조선가는 올라가는데 우리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국 쪽에 좀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경쟁력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선가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미 받아놨었던 기수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또 결과를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가 일부분 좀 정체하더라도 가격 부분이 P가 상승을 하면 삼록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Q는 이미 미리 선제적으로 당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선가가 높아지는 이 기조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하반기에 카타르에 대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결판이 나올 텐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절반만이라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라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율을 조금 봐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항공주라든지 이런 쪽 보시면은 항상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뭐 수익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환율 변동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의 이제 매출 캐파의 차이는 5%씩 좀 차이 나고 대신에 영업이익 쪽이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쪽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결국 이건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근데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좀 말아 올리긴 했지만 우리가 조선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때 환율은 1,380원대에서 1,400원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340원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1300원대 초반, 1305원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완벽하게 케어가 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이 기준점이 뭐죠? 10% 하락 시, 10% 상승 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강했을 때 대비했을 때 1,300원 초반대까지 빠진 건 환율이 40% 정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 거기가 차이가 났을 때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원래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보시면 신한투자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조선 3사에 대한 이런 영업이익 상당히 시장 컨센서스 대비 좀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조선가가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업황이 탄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제 이 전망치인데 사실 뭐 월드에 대한 이런 전망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LNG선도 결국에는 국제해사기구가 강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환경 규제를 본다면 완벽하게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선으로 대체가 될 거고 그때 또 산업에 대한 또 사이클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군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ท็픽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선업 쪽에서 이제 수주 기반으로 본다면 단연 HD 한국조선해양이 탑픽입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숫자 그리고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 HD 현대사무업, 사무중공업이 이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아까 하나오션이 점점점점 해서 옆으로 횡보를 했는데 나는 군함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산업 보겠습니다. 다음 산업 보시면은 이제 게임 SW를 했는데 사실 이 리포트는 상당히 좀 다양한 산업군으로 엮여 있습니다. 사실 뭐 빅으로 본다면 AI로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이제 한 줄평 좀 보겠습니다. 한 줄평은 AI로 비롯된 인터넷 게임 사업에 대한 변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AI 필두로 지금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되고 있고 개별적인 산업의 변화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아까 앞에서 리포트 점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에 건 83점이고 요거는 82점입니다. 네, 82점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산업군이 좀 엮여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의 좀 이런 AI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갔다는 점이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광고 세그먼트 쪽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다른 쪽,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했었던 그런 이제 매체들은 상당히 떨어지고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으로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광고에 대한 모델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종역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을 먼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HBM 같은 이런 산업군들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계기도 결국에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 상당히 필요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GPT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고 시장부터 AI에 따른 변화가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핸드폰이 우리를 조금 우리 얘기들을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A라는 카테고리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SNS 채널에 그 관련된 카테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거기에 따른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광고 시장에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글로벌 광고에 대한 증가율이 좀 상당히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딱 봐도 주황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인터넷 광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점유율상에서의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다 장착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아마 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득에 대한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리포트에서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탑픽으로 꼽았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이런 AI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쪽보다는 사실상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수집하는 쪽으로는 여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판매처로 보실 때는 구축이 전부 다 끝나서 이제 활용하는 부분으로 정말 진행이 됐을 때 오히려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게임 쪽인 부분이 있는데 이 산업 리포트가 좀 다양하게 엮여 있어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게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게임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AI가 어떤 거가 활용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뭐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좀 크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이제 개발자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19 이후에 게임들이 지연이 되면서 신작 출시가 지연이 됐고 그게 전통적인 게임주들이 무너지게 되는 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포트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다른 내용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 산업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제 AI화를 진행을 하면서 개발을 원활하게 빠르게 좀 돌리는 부분. 바이오 쪽에서도 신약에 대한 균을 찾는 걸 AI로 하면 30분이면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기회를 좀 포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해당 쪽에서의 좀 토픽을 보면 아무래도 게임 쪽에서는 크래프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사실 이제 콘솔이라든지 게임 산업을 보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있는 상황이고 신작 출시에다가 곧 있을 G스타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업이 굉장히 탄탄하고 신작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컨퍼런스에서의 좀 퍼포먼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콘솔 쪽이 상당히 좀 뛰어나긴 한데 콘솔 관련된 종목군들의 최근 주가 추이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변화를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리포트와 관련돼 있는 산업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산업 리포트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각도로 좀 지켜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실랭의 맞다이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오늘 봐야 될 단기, 중기, 장기 종목을 모아서 총 6가지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주로 보실 수 있게 정리하는 코너가 될 텐데요. 오늘은 이 한 분이 세 종목씩 가져오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들 볼 거고요. 나도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세 종목씩 이제 늘 들고 오시잖아요. 들고 오실 때 오늘을 기준으로 뽑으신 건지 아니면은 좀 먼 훗날에 향후를 보고서 좀 멀리 보고 좀 뽑으신 건지 관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둘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중에서 앞으로도 좋을 종목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에 맞선 우리 김시은 팀장님. 일단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군으로 좀 추려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핫 이슈를 받는 종목이 지금은 짱 아니냐, 대장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자, 핫 이슈의 종목들을 봐야 할지 아니면 멀리 갈 만한 종목들을 봐야 할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나씩 관심 종목 파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종목부터 그러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 종목입니다. 중동 위기 K방산을 봐야 합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즈 바로 김시은 팀장님이 가져오셨고 저평가 원인의 제거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W게임즈 지금 들고 오셨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종목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방산이냐 게임이냐 그냥 짧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가는 종목 담을 건지 저평가 종목 담을 건지 이렇게 투자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가는 것부터 볼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종목인가요?
일단 시장에서의 관심을 굉장히 핫하게 받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한 줄 평이 약간 잘못된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좀 자극적이었어요? 뒤에 나와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런가요? 네. 이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긴 했으나 맥커리가 리포트를 내놨고 그런데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58,000원으로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거의 5거래일 동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봐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물량을 좀 털었다면 이제는 외국인의 매수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 종목군 같은 경우가 9월 27일에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현재 신규 상장주가 차트적으로 깨끗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만큼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단기 종목으로 신규 상장주 특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되지 않을까. 발음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네. 오늘 티플렉스라든지 미중 갈등에 대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이 한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 비전이 하나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매출 70%를 가지고 있고 미중 갈등에 따라서 결국 중국산 그 카메라를 좀 보안 시스템을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미중 갈등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첫 번째 하나. 네. 두 번째가 결국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SK하이닉스와 함께 협업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 TC본더가 좀 다원화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그에 대한 기대감, 특히 SK하이닉스와 HBM4 하이브리드 본더를 공동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반도체가 움직이기 위해선 엔비디아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를 보면은 거의 전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저는 4분기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 등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 결국 움직이면 SK하이닉스 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국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SK하이닉스와 함께 협업하고 있고 이슈가 있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역시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세 가지의 내용들, 차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블랙웰.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미중 반도체에 수혜. 대한 부분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뭐 너튜브에서도 시청자님이 저도 이거 들고 있는데 대박이 났어요 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한미의 이런 미중 수혜도 받고 블랙웰 차트도 좋다. 세 가지 이렇게 다 좋으면 사실은 신규 상장 주여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빤히 차트를 보시는 걸 보고 네. 궁금증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일단 좋아 보입니다. 저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단기적으로 잘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우리가 그게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가요? 그죠. 지금 10월 2일 날 이 기업의 최저점이 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3만 원에서 오늘 이제 4만 5천 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지금 50% 정도가 올라온 그러니까요. 부분이죠. 그래서 전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이 TC 본더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밸류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화 인더라고 할게요. 한화 인더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부터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아니라도 반도체가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종목별 흐름에서 한화 인더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김시현 팀장님의 종목이 참 좋구나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회 드릴게요. 바꾸셔도 돼요. 단기 종목.
아니 안 바꾸겠습니다. 하나 인더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올랐잖아요. 하나 인더. 그러니까 눌렸을 때 신규진이 원하시면 그때 들어가시길 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 얘기해 주셨어요. 추가적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두 분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이재규 본부장님이 가져오신 건 게임주예요, 여러분들. 네. 놀랐죠? 네. W 게임주입니다. 월봉, 주봉, 일봉 제가 차트를 보니까 5일선이 아주 예쁘게 안착되어 있는데 뭐 차트적인 측면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략 포인트입니까? 네, 제가 이 기업을 올해 내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게임주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도 크래프톤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앞전에 근데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우리가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W 게임즈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신작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크진 않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 때 신작이 4종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업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셜 카지노라고 해서 이 온라인 카지노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게임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신작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잠깐만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게임주인데 지금 유보율이 10,000%가 넘어가는 기업이거든요. 와우. 뭐 유보율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게임주와는 살짝은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를 한 7%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167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여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자금을 연말까지 M&A에다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반기까지 M&A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회사가 주주 환원 가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이 거래 대금 기준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월봉을 보시면 더 재밌어요. 지금 7개월째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 구간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 타임 정도는 굉장히 강하게 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고점이 나왔는데 제 생각엔 이 자리는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게임주 오랜만에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주주 환원도 하고 차트도 예쁘게 올라가고 유보율도 좋고 그리고 빚도 없는데 이런 종목을 아니 왜 장기로 끌고 가야지 단기로 보세요? 직전 고점과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 좀 더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좋은데 중장기적으로도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 이 주가가 네네. 보시다시피 8월 달에 한번 조정을 우리나라 차트를 시장 보면? 조정받을 때 우리나라 네. 조정받을 때 같이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왔는데 현실적 이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올라왔었던 날이 약 4% 정도 상승을 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고점이 나올 때는 그래도 1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모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인수한 기업이 있어요. 유럽 쪽에서. 그 슈퍼네이션이란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쪽에서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 단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연말까지 계속해서 보셔도 좋은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직전 고점과 닿아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 51,400원인데 이 자리를 넘어서면 전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51,400원 시세가 넘으면 그다음 또 터진다 하니까 단기로 좀 일단은 보고 괜찮으시면 좀 장기도 나쁘지 않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르티님이 도덕적으로도 존경합니다. 굉장히 우리 재규 본부장님을 도덕적으로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알겠습니다. 게임 섹터냐 지금 핫한 우리 신규 상장주냐 이런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중기도 그런 맥락을 갈지 아닐지 여러분들 중기 종목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입니다. 중기파는 어떻게 될까요? 유도무기의 강자. 쏩니까? LIG 넥스원인데 저는 충전기 교체 시장이 오픈됐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토비스 들고 왔습니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이냐 아니면은 게임 카지노 모니터냐, 그러니까 무기 쏠 거냐 아니면 땡겨서 지금 카지노 쪽으로 호재 터질 거냐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뭐 어디든 다 좋겠죠. 중기적인 얘기 해볼게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 일단 방산이 요즘 굉장히 핫하죠. 오늘 맥락이 그냥 다 잘 가는 종목 들고 오셨네요. 오늘 잘 가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오늘 이 종목 선택했을 때 5% 정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산주를 선택을 할 때 네. 꾸준하게 올라갔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일선 조정 받았을 때 그때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0% 보합권입니다. 그만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동 쪽에서 전면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WTI 유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조정세가 보여지고 있는 만큼 방산주들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에 대한 산업에 보면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이제 BOA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의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애초에 미국에 대한 국방비가 항상 좀 이제 계속 올랐어요. 보면은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91년에 냉전이 좀 꺾였을 때 그리고 11년에 이라크에서 철수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또 이렇게 방산 국방비에 1,000조 쓴다라고 해서 천조국인데 지금 BOA에서 25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1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미국이 국방비를 올리는데 다른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렇진 않죠. 미국이 올리면 중국도 나도 올려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들 러시아 같은 경우도 내년 국방비 20% 넘게 올릴 겁니다. 이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끝낼 의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전 세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나 전쟁이 조금 더 나와준다면 K방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란드가 우리나라 방산을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납기도 굉장히 빠른데 가성비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수주 잔고가 조금 더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주 기반으로 보면은 방산주들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중에서 LIG 넥스원 꼽아본 이유가 미국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앞서서 미국 쪽에서 국방비 예산을 늘린다라고 했는데 그 점이 있어서 LIG 넥스원이 미국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비공 쪽에 대한 수출을 진행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방산으로는 이제 최초로 미국 쪽에 진출하는 첫 사례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전고점을 뚫어내는 그 위치에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LIG 넥스원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대비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격 비싸다고요? 아니에요. 모멘텀이 더 강력해요.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국방에 돈 쓸 거야 하는 게 하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다 보니까 이 돈 쓰는 것에다가 투자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미사일을 뭐 북한에서 한번 쏜다 하면은 방산주 뭐 국내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그시 아까 우리 또 팀장님을 바라보시면서 궁금증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좀 뭐 좀 여쭤봐야 되나요? 그럼 여쭤보세요. 아니, 네.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방산주를 하반기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산주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기가 있지만 나오죠. 네. 사실 이거보다 더 올라갈 만큼의 수주 잔고와 체력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팀장님께서 미국 쪽에서 증액을 한다, 국방 예산을 증액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러시아에서도 25% 증액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방비 예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 GDP 대비해서 4% 이상을 지금 국방비 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계속해서 군비 증강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저도 LIG 넥슨이나 현대 로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코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i3 시스템 같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인데 또 그렇다라고 해서 빅텍이나 스페코처럼 테마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근데 빅텍이랑 스페코도 실적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살짝 정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LIG 넥슨이나 한화 시스템이나 현대 로템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코치 테크놀로지나 i3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좀 수주를 잘 따낸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도 하반기 때 가장 강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 쪽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분이 이걸 장기로 들고 오셨으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여러분 중기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위기 전환으로 토피스 들어가겠습니다. 뭐 게임과 연관해서도 맥락을 가질 수 있는 게 게임 했으면 게임할 때 모니터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건가요? 요건 이제 토비스라는 기업은 네. 제가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종목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적어요. 아무래도 공통점이 거래 대금이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토비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산업용 모니터라고 하죠. 카지노용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3년도부터는 이 전장용 모니터가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량용 모니터를 좀 더 많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전장용 모니터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뭐 1, 2위권의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라스베거스 같은 경우도 게임의 모니터를 교체하는 시기가 뭐 3년 만에 도래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중국 쪽에서 부양책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좀 부각될 만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웬만하면 역대열 종목은 안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도 오늘 토비스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회사가 또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자회사 중에서 글로커드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자회사를 지분을 5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전기차 화재 쪽에 대해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에서 과거에는 80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또 3천억 정도로 예산이 증액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모멘텀 테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 글로커드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토비스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니터 쪽에서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회사를 통해서도 이런 모멘텀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비스는 이제 거래 대금도 좀 적고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매출 실적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중기로 좀 들고 오셨습니다. 두 분이 일단 거래 대금에 적은 거냐 아니면 핫한 거냐 여러분들 판단을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종목 이제 넘어가서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확인해 보시죠. 자, 김신 팀장님은 톡스입니다. 말디톡스. 여기에 또 대응하는 또 우리 본부장님은 FNF 패션 쪽으로 가져오셨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톡신이냐 패션이냐 지금 핫한 거냐 거래 대금 적은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신 팀장님
뭐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뭐 좋아도 지금 더 좋아도 못할 망정 이렇게 보틀리뮴 톡신 이런 분쟁이 있는 걸 가져오셨어요? 일단 그 노이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그 일정이 10월 10일입니다. 오늘 아니에요? 네,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결과가 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톡신 관련했을 때 휴젤과 메디톡스 간의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 노이즈가 해소가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했을 때 이미 보톡스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왜 그동안 못 보았느냐라고 보면은 이 소송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좀 사람들이 불확실한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던 간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좋아질 수가 있지 않을까. 특히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소송을 할 때 분기당 약 100억 원 정도 법무기비가 나갔어요. 근데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영업이익률 7.8%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2%까지 껑충 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현재 보톡스 관련했을 때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증설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Q를 올리는 방향을 통해 올해보다는 더 나은 보톡스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장기 기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노이즈는 오늘로 끝이 나고 이후부터는 그래도 쨍하고 해뜰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재규 본부장님 또 FNF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거래대금 적고 지금 소외받고 있고 이런 종목이죠? 네, 이제 거래가 그래도 조금 붙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6%까지 밀리다가 아까 LIG 넥슨처럼 이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줬는데 중국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가 중국에서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100개 넘게 지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이 기업이 2조 5천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을 하느냐 마느냐 계속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FNF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으로 FNF 들고 오셨는데 두 분의 또 오늘의 킥 종목 한번 만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뽑으셨을지 만나보시죠. 자, LIG 넥스원 대 W게임즈입니다. 결국에는 핫한 종목 대 진짜 재무제표 괜찮은 종목 들고 오셨어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도가 상당히 높네요. 두 종목 모두가. 일단은 팀장님, 높이를 좀 높여서 본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LIG 넥스원. 제가 목표가를 원고를 썼을 때 한 10% 정도 안정적으로 보자라는 의미에서 네네. 25만 원 가지고 왔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 정도의 위치라면은 여기서 조금 더 높여도 좋지 않을까. 한 말씀해 주세요. 26만에서 7만 원, 그러니까 27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2주 신고가 이미 찍은 지가 언제인데 LIG 넥스원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가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언제나 이야기를 했듯이 올랐을 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눌림이 나왔을 때를 이용을 해보자. 그거에 따라서 22만 원까지는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가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매수가는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했는데 이 라인대를 좀 깨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에 대한 매물대가 좀 없다 보니까 이 라인대 깨게 되었을 때는 17만 2천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부터 22만 원까지 눌릴 때마다 사라 LIG 넥스원 얘기해 주셨고 27만 원으로 바꿀게요. 눈높이를. W게임즈 어떻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얼마까지 보세요? 네, W게임즈 뭐 거래 대금도 좀 적고 시장에서 소외된 것 같지만 그렇죠.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하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6만 원, 약 20%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46,000원인데 제 생각에는 별로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기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 화면과 같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이하 그리고 6만 원, 46,000원까지 W게임즈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이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알차게 또 이렇게 2시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오후장에도 성공 투자하시고 또 투자의 포인트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